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영하권까지 내려갔던 추위는 잦아들었지만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최고 19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그래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안동은 4도, 김천은 0.4도, 포항은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18도에서 19도 안팎 예상되고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안개가 걷히고 낮 기온이 껑충 오르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나가실 때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통어업의 가치를 발굴 보존하기 위한 국가 중요 어업 유산 대회가 울릉도에서 열렸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지난 2021년 울진과 울릉의 돌곽 떼배 채취어업이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됐는데 사라져가는 전통어업 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전통 떼배어업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조선시대부터 나무를 엮은 떼배를 타고 바닷가 바위에 미역을 채취했습니다. 울진과 울릉도의 돌곽 떼배 채취어업은 지난 2021년 동해안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됐는데 전국의 전통어업을 보존하기 위한 국가 중요어업 유산 대회가 울릉도에서 열렸습니다. 국가 중요어업 유산은 지역 문화의 상징이고 또한 우리 어민의 자긍심이며 우리가 오래도록 전선해야 할 미래입니다. 향후 어업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 많은 지역의 유산들이 추가적으로 발굴되어서 기후위기 시대 국가 중요어업 유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과 함께 바다 음식 체험전도 열렸습니다. 국가 중요어업 유산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주관해 제주 해녀업, 완도 지주식 김양식 등 전국 13곳의 전통어업을 선정했습니다. 울릉군은 일제강점기부터 대량 어획해온 울릉도 오징어어업도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다며 국가 중요어업 유산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징어업은 울릉도의 어업 가치라든가 어떤 역사적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전통업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오징어업도 국가어업 중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령화로 갈수록 어업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전통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포항지구에서는 4,812명이 응시합니다. 포항에는 포항고와 포항중앙고, 대동고 등 12개 고사장이 마련되고 울진은 울진고, 영덕은 영덕고에서 시험을 칩니다. 예비 소집은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접수증에 나와 있는 학교에서 실시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경상북도의 첫 주민설명회가 어제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특별시로의 통합이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의견 수렴이 부족한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특별시로 통합되면 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지원으로 자체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해져 획기적인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진, 포항, 경주권의 이런 원자력 수소 벨트에 이런 특구들을 중앙정책과 관계없이 우리가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이런 특례입니다. 경상북도의 행정통합 로드맵은 10월부터 주민의견 수렴과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7월에는 대구 경북 특별시를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시군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경상북도가 정부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충분히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이미 합의를 지금 중재안 합의하시고 사인하시고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요식행위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특히 의견 수렴 절차가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진 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태라며 주민 의견을 직접 묻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실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안동 지역 주민 30여 명도 참석해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설명 하나 없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행정통합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희들은 이만큼 생각 뭐하고 살았으니까. 주민 설명회에 앞서 포항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행정통합을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행정 독재라며 경상북도를 규탄했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행정 독재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행정통합 승인은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 결과로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며 특별 법안에는 자치권 강화와 여러 특례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행정통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앞서 대구에 통합됐던 군위군의 작은 학교들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는데 만약 경북 전체가 대구와 통합하면 작은 학교들이 줄줄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의 작은 학교를 묶어서 통폐합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거점 학교까지 40km에 달하고 편도 1시간이 걸립니다. 이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습권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너 명 밖에 없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스템의 한계를 저는 극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군위읍에 있는 군위 초중고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대구의 강력한 작은 학교 통폐합 기조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후 경북 전체로 옮겨붙을 거란 우려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내내 쏟아졌습니다. 군위를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통합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대구 교육청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뭐 딸려간다든지 하면 이거 경북 곳곳에 줄초상 나고 이거 난리 나고 안 하겠어요 이거. 경북 전체 학교의 60% 가까이가 전교생 100명 이하의 작은 학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북 교육감이 행정통합에 대해 이렇다 할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은 데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보직에서 또 밀릴 수도 있고요.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또 조기 퇴직도 할 수 있고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교육감님은 실무자급으로 지금 격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막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에서 교육 현안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며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교육청에서 통합과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이나 이런 거 논의한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 학교가 많은 그 경북의 특성상 그 통합이 되면 그런 지역의 교육 격차가 더 나지 않겠는가, 소외받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염려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합 전 규모 이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경북교육청은 통합특별법에 담길 교육 관련 법령은 경상북도와 아직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면적이 넓은 경북의 교부금 액수와 학교 수가 대구보다 많기 때문에 대구의 논리만으론 작은 학교 통합이 추진되긴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며 오늘은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과 안동의료원, 예천의 경북도립대를 포함한 11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지난 6일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 및 대응 전략을 강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오늘 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처음으로 행정통합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지역 대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의 한 대학교는 심지어 사회학과와 법학부, 전자전기공학부 등도 없애기로 결정했는데요. 학생들은 사라지는 학문을 애도한다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기초학문이 사라지는 추세인데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화로 둘러싸인 단상 위에 영정사진 대신 사회학과 글자가 적혔습니다. 학생들이 그 앞에 꽃을 올리고 묵념합니다. 캠퍼스 안에 차려진 이곳, 학과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입니다. 아쉬운 것 같고 사회는 존재하는데 사회학이 없어지는 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조금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대학이 내년부터 사회학과에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하자 학생들이 해마다 열던 학술제를 추모제로 바꿔 연 겁니다. 6년 뒤엔 학과가 아예 사라집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도 졸업생도 불안과 걱정이 앞섭니다. 전과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편입을 준비해야 될까 사회학과에 남아있는 게 맞을까 그런 얘기들을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로컬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사회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학부와 전자전기공학부 등 이 학교에서 이번에 폐과가 결정된 학과만 6개입니다. 수년째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들입니다. 대학은 수요가 있는 방향으로 학과를 계속 개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건 인문사회, 자연과학 같은 기초학문들입니다. 성과가 당장 시장에서 드러나고 입증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학문들을 소외시키거나 대학 밖으로 좀 내모는 그런 현상으로서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인문사회 계열 혹은 기초학문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의 대학 소멸은 갈수록 과속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결국 지방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종합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기초 학문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시가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통합적 경관 관리를 위해 내년까지 용역을 거쳐 공간 환경 조성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용역은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내년 11월까지 원도심과 생활권, 보문단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합니다. 또 중점 추진 권역 기본 공간 구상을 거쳐 건축 도시 관련 제도와 연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대구 경북의 2위 수출국이고 무역 흑자 기준으론 1위 국가인데요. 통상 환경이 악화될 거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주요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에도 수입 상품에 10% 관세를 일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는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라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반도체나 배터리를 생산하면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주는 IRA 정책 폐기도 공언했습니다. 지역 주요 산업에는 위기도 기회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역 1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트럼프 2기 정부가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대미 흑자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추가로 통상 제재를 할 경우가 우려됩니다. 2차 전지 소재와 생산 장비 수출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특히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지원 규모를 축소할 경우에 미국 전기차와 차량용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세를 둔화시켜서 아무래도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배터리 소재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IRA 정책의 수혜 지역이 미국 남동부의 공화당 우세 지역이라 전면 백지화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회 수출 차단 등 중국의 제재를 강화하면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의 경쟁이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는 수혜 가능성이 큽니다. 걱정되는 건 트럼프가 여러 차례 공언했듯이 전기차 우대 정책과 보조금을 철회할 경우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이 장기화돼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이익이 한미 통상 환경이 악화되는 건 불가피할 거라며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한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포스코 실리콘솔루션은 어제 포항 영일만 산단에서 연간 550톤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음극재 550톤은 전기차 27만 5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은 1단계 생산시설 구축에 59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계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약 4배 정도 높아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은 물론 충전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차세대 음극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해병대 1사단과 해병대 구성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상생 일자리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은 해병대 전역자들이 포항에서 취업에 성공해 지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해병대 구성원들의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해병대 모병 홍보 활동도 돕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지역 수산물의 수도권 소비 확대를 위해 신선 수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진군은 수도권 배송 플랫폼 업체와 배송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도 하남에 울진 수산물 플래그십 매장도 개설합니다. 울진군은 지난해부터 수산물 포장을 세분화해 고속버스와 냉장 탑차를 활용한 당일 배송 테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그래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안동 4도, 김천 0.4도, 포항은 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18도에서 1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안개가 걷히고 낮 기온이 껑충 오르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나가실 때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6도, 구미는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구미 모두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 4도, 문경은 2도로 쌀쌀합니다. 낮에는 안동 17도, 문경은 1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9도, 낮에는 18도 전망되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